민주당 소식으로 한번 가볼게요. 민주당도 지금 공천 때문에 떠들썩한데 뭐냐면 윤 정권 탄생 책임론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어요. 윤 정권의 탄생에 책임이 있는 분들은 좀 자중하셔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나간 이후로 친문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건데요. 임종석 전 실장이 페이스북에 이대로 더 가면은 용서 못 받는다.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회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. 여기서 더 가면 친명이든 친문이든 당원들이든 국민께 용서받지 못한다. 이렇게 또 썼습니다. 자, 이 어떻게 보셨습니까? 여기도 이제 전쟁의 서막이 울리고 있는 여기도 거죠. 서막이다. 이른바 예. 문명 대첩. 그러니까 친문과 친명 사이에 공천을 둘러싼 뭐 큰 싸움이 한번 벌어질 것 같아요. 더군다나 그 윤석열 정권의 탄생에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공관위원장이 했잖아요. 맞아요. 놀랐어요, 저는 보고. 그러니까 공관위원장이 두 가지 언급한 원칙을 거는, 말하겠다라고 예. 하면서 얘기해서 그 얘기는 뭐예요? 이거 컷오프 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. 네, 사실은 네, 네. 알아서 네. 공천에서 빠져라 뭐 이 얘기를 한 건데 그렇다고 빠질 수 있겠냐고요. 그리고 그러게요. 대상 범위가 꽤 넓어요. 지금 인터넷에 명단도 막 예. 그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돌아다녀요. 일단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하고 노영민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야 지난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으니까 직접적인 타겟이 될 수 있겠죠. 근데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윤석열 정권의 탄생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? 그 대선에서 이겼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한 거잖아요. 예. 그 대선에서 진 사람이 책임이 제일 큰 거 아니에요? 모든 선거의 패배의 책임은 뭐 스태프들이 잘못했을 수도 있고 뭐 그 속해 있던 정당에 누가 잘못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모든 책임은 최종적으로 후보에게 오는 겁니다. 그런 논리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가 당장 개항을 해서 컷오프 돼야 될 판이에요. 지금 김용남 의장께서 얘기하신 게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 내용하고 그래요? 예, 논조가 똑같으십니다. 그러니까 이 친문과 친명의 공천 싸움을 비판을 일단은 이게 지금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사실은 후보가 이재명 대표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더라고요. 보는 시각들이 다양한 것 같아요. 저희 집에서 조선일보 안 보는데 저는 그 사설 못 봤습니다만 네. 아니 저도 선거에 여러 번 출마하고 떨어져 보기도 네. 여러 번 했습니다만 아무리 뭐 이 사람 저 사람 책임을 따진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책임은 후보가 지는 거예요. 저는 주 대변인 나오시면은 묻고 싶은 게 있었는데 지금 답변해 주시고요. 또 하나가 친명 친문 이 공천 갈등은 예정됐던 거죠, 그죠? 좀 예측을 했던 것이죠. 그럴 것이다. 거다.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. 필연적인 거 아니었나요? 저는 필연적인데 이렇게까지 갈등이 불거질 줄은 예측을 못했어요. 특히나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. 이게 내부적으로는 안 보이는 데서 치열하게 그런 뭐 늘 있으니까 여야가 부딪힘이 공천 앞두고요. 근데 이거를 공관위원장께서 이렇게 직접적 타격을 하신 거잖아요. 윤석열 정부 탄생에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고려들, 네. 그러니까 알아서 결정해라, 책임져라. 이걸 던지면서 이게 이 민주당의 공천 자체의 규정 자체가 집안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. 그건 안 좋은 시그널이거든요. 네. 뭐가 세대가 교체되고 뭔가 새롭게 혁신하고 이런 모습보다는 집안에서 어깨싸움하고 자리다툼하는구나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고 예를 들면 뭐 윤석열 정권 탄생에 책임지는 사람들은 좀 고민하는데 저는 윤석열 정권 탄생에 책임을 지어서 컷오프가 됐나요? 그건 아닌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킨 그분 책임을 또 물어서 그분들도 그러면 이 현재까지 민주당을 지키면 안 되는 겁니까?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비생산적인 얘기고요. 두 번째는 가장 이게 위험한 발언이 뭐냐면 윤석열 정부의 이 탄생에 책임을 뭐 노영민 비서실장, 임종석 비서실장,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을 모셨던 분의 책임이라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다. 이거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거든요. 네. 그러면은 지난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켰다면 문재인 전 정부를 부인해버리는 거 아닙니까? 그 책임을 지고 정치권을 떠나라 라고 과대해석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잠재우지는 못할 망정 이거를 규정하고 또 편변화시키는 것들 저 굉장히 위험해서요. 저는 이제는 뭐 고민정 최고도 엊그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직접 나서서 이 부분은 좀 진화를 해야지 안 그러면 정말
명문정당이 아니라 문명 충돌로 또 비춰질 수 있다.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정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? 가능성은 늘 있지요.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양산을 방문했을 때 명문정당으로 하자. 그리고 서로 간에 안아주면서 가자고 했잖아요. 그 메시지는 매우 부드럽게 얘기를 한 겁니다. 이번 공천에서 문명, 명문 구분 없이 공정하게 공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한 것이죠. 근데 이 만남이 있은 뒤로부터 공관위원장께서 그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뜨겁게 솟아오르고 있거든요. 저는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아무리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거는 봉합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께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된다. 그래 보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그러니까 공관위원장이 멘트를 준비한 거잖아요. 말하다가 어쩌다가 뭐 백에서 브리핑하다가 나온 게 아니고 준비해서 읽었다는 거는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부적절한 멘트 아니었나. 위원장은 사실은 공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 근데 저는 지금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를 좀 생각해 보면요. 책임 정치의 실종 아닙니까? 그러니까 지금은 서로 책임 안 지기 시작을 해서 뭐 저는 그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까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네. 서로 책임 안 지는 건 지금 현재 상태거든요. 근데 그걸 기화로 해가지고 서로 더 큰 책임을 안 지기 경쟁을 지금 하는 것이 저는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생에 대해서 곱씹어 보면 친문의 책임이 없나요?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켰고요. 네. 또 잘해가지고 검찰총장까지 시켰습니다. 그러고 나서도 추윤 갈등 속에서 갈등 정리 안 해가지고요. 윤석열 대통령이 떠버렸어요.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죠. 왜냐하면 선거에 나오실 일이 없으니까. 그렇다면 임종석, 노영민 이런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잘 봤든 잘못 봤든 그 직위에 있었기 때문에 결정권자로서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아까 우리 김영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후보로서 직접적 책임이 있죠. 근데 책임졌습니까? 그 책임 안 지지 않았습니까? 그 이준석 대표도 책임이 있죠. 왜냐하면 당 대표로서 양두구육을 했다라고 국민들 앞에 인정하지 않았습니까? 그럼 양고기를 왜 속여서 왜 양머리 걸고서 개고기를 팝니까? 그러니까 저는 이겁니다. 저도 책임이 있을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윤석열, 이재명 대선 속에서 선거운동 안 한 사람이 정치권에 어디 있습니까? 다 책임이 있죠. 근데 그게 아니라 어느 자리에서 어느 결정 권한을 갖고 있던 사람들, 그때 당시에 그분들은 책임을 좀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근데 지금은요, 그분들의 책임도 사실 비율로 따지면은 다 우열이 있을 거예요. 근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지니까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정치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. 그럼 지금 와서 이 꼬인 실타래를 어떻게 풀까요? 저는 문재인 정권부터라도 이 윤석열 정부의 탄생에 있어서만큼은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를 저는 좀 곱씹어볼 필요는 있다. 그 비율에 대해서 우열은 좀 가리고 당시의 의사결정을 가지고 그 막중한 권한 속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신 분들은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죠. 근데 지금은요.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다 각자 정치해보겠다고 다 나와버렸어요. 그럼 국민들은 그 안에서 다 각각 비율의 책임이 있는데 도대체 누굴 찍어야 됩니까? 그냥 다 찍기 싫은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전 이런 차원에서는 물론 그 공관위원장께서 의도된 말씀이고 민주당 안에는 상당히 후폭풍이 있겠습니다만은 전 노영민, 임종석 이 두 분만큼은 더 정치할 명분이 있습니까? 전 거기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본인들을 좀 돌아보실 필요가 있고 그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다.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.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. 대세는 유튜브, 그중에서 스픽스.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림 설정.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.